성조실록 109권 성종 10년 10월 24일 병호 세 번째 기사 1479년 명성화 15년 형조 참의 정은이 상언하기를 신은 없는 제주로서 다행히 성명을 만나 현관에 끼게 되었는데 대간이 논박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신의 무상함으로 분수에 감심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신이 세조조에 일찍이 감찰이 되었었고 두 번이나 장령 지비를 겸하였으며 우리 성조에 미쳤어도 지비가 되고 호조 참의에 제수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당하여 대간으로서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경서를 인쇄한 뒤에 세월이 오래되지 아니하여서 일이 밝게 드러났으므로 여러 조종의 신하로서 반드시 탄핵하는 자가 있었을 것인데 어째 그때의 우물쭈물 말하지 아니하다가 20여 년 후에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입니다. 장령, 지비, 사가는 같은 언관이며 참의와 감사는 어느 것이 중하고 어느 것이 경하며 호조와 형조는 어느 것이 요직이고 어느 것이 청직입니까? 신이 논박을 받은 것이 감찰, 장령, 지비가 되었을 때는 있지 아니하여다가 감사, 사관이 되던 날에 있었으며 호조 참의가 되었을 때는 있지 아니하였다가 형조 참의가 되었을 때 있었으니 이것이 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입니다. 감찰, 장령, 지비는 곧 세조대왕의 특별한 은혜인데 그것이 어찌 신을 더럽게 여겨서 드러내 쓰지 아니하였다고 이르는 것이겠습니까? 신의 실정과 거짓은 세조의 하늘에 계시는 연령이 진실로 굽어 살피시는 바인데 오늘날 이로써 구실을 삼은 이것이 신의 이해하지 못하는 바입니다. 신에게 일찍 진실로 이 일이 있었다면 그때의 사관이 기록하였을 것이고 옛 신하가 반드시 알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책을 상고하여도 기록이 없고 옛 신하에게 물어도 아는 이가 없는데 그것을 무사람이 함께 아는 바라고 이르겠습니까? 이것이 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바입니다. 신이 이 걱정과 함께 세조조에 다 이루지 못한 상정한 일을 계속해서 수년 동안 날마다 각사와 더불어 왕복하여 힐책하며 남이 공격하지 못하는 것을 공격하고 남이 적발하지 못하는 것을 적발하니 비난과 헐뜯음이 사방에 모이고 비방과 원망이 번갈아 일어났습니다. 또 호조는 권리가 있는 곳이고 해유를 내는 곳이니 무릇 출납하는데 법에 맞지 아니함이 있으면 하나라도 조금도 용서하지 아니한 지 이미 6년이며 판사 참판은 직위가 중하여 자주 바뀌었으나 신은 홀로 직질이 나자 벼슬에 오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사람과 더불어 원문하지 못하여 좋아하는 자는 적고 미워하는 자는 많으니 이로써 신의 사실이 아닌 말을 남에게서 듣게 된 것이며 사실이 아닌 말은 또한 대간이 들을 바를 믿게 한 것입니다. 신은 한낱 오할한 선비로서 이런 애매한 말을 들으면서도 스스로 여러 사람이 비방하는 가운데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 성상의 밝으심을 만나지 못한다면 마침내 세상에 설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조는 중한 임무이므로 진실로 적당한 사람이 아니면 반드시 관직을 비워두어야 하니 신과 같이 불초한 자가 어찌 외람되게 그 자리를 탐하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빨리 신의 벼슬을 햄시켜 어질고 능한 이에게 주시면 다행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했는데 명하여 의정부 6조에 보여 그 벼슬을 바꾸는 여부를 의논하게 하였다. 성조실록 109권 성종 10년 10월 24일 병호 네 번째 기사 호조에 전지하여 명숙 공주가 피우하는 곳에 쌀 30석, 콩 20석, 명포 250피를 하사하게 하였다. 성조실록 109권 성조 10년 10월 25일 정리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성조실록 109권 성조 10년 10월 25일 정리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09권 성종 10년 10월 25일 정리 세 번째 기사 충청도 관찰사 홍기다리 사조하니 임금이 인견하고 이르기를 경은 올해 승정원에 있었으니 외방의 일을 무엇인들 알지 못하겠는가. 대저 수령들이 공사를 지체시키고 결단하지 아니하니 경은 그것을 살피도록 하라 하자 홍기다리 대답하기를 신이 비록 제주는 없으나 시종 한 날이 오래되어 성상의 뜻을 갖추옵니다. 마땅히 마음을 다해 하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포편도 자세히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수령이 많은데 감사가 지능이 다 검찰하겠는가.
그러나 하나라도 불법이 있으면 비유할 수 없다 하니 홍기달이 아뢰기를 수령이 법을 범함이 있으면 신이 알지 못할까 두렵거니와 만약 알게 되면 어찌 감히 용서하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교서는 의례 통훈 이하에게 일컫는 것인데 경에게 처치하기를 부탁한다. 이제 관찰사들 가운데 만약 장형으로 다스릴 자가 있으면 지게 해야 할 것인데 하나도 장형으로 다스리는 자가 없으니 이는 반드시 사람들에게 원망을 사는 것을 싫어하여 사정으로 패한 것이다. 이제 경에게 관찰사의 직임을 위임하니 나의 뜻을 알고 가서 공경히 하라 하였다. 통후는 정산품 당하관의 품계이다. 성경시록 109권 성종 10년 10월 25일 정리 네 번째 기사 사헌부의 전지하기를 성화 9년 8월 1의 전지 가운데 수령이 죄를 범하면 마땅히 죄를 줄만하다. 그런데 그 범인이 수령과 과실을 몰래 기록하여 가지고 공갈하여 꼼짝 못하게 하니 관리도 감히 누구를 어떻게 하지 못하며 게다가 불의엄 요역에 모두 참여하지 아니하는데 혹은 뇌물을 주는 자도 있다. 이런 자들이 여러 고을에 각각 몇 사람씩 있지만 사람들이 이름을 지목하면서도 감히 범해서 말하지 못하는 자가 실로 많으니 여러 도의 관찰사로 하여금 수색해내게 하고 고소를 업으로 삼는 것을 무사람이 함께 아는 자는 전 가족을 변방으로 옮기도록 하라. 그리고 부민으로서 그 수령을 고소한 자는 자기의 억울한 일만 국문하고 그 나머지 자기에게 관여되지 아니한 일은 아울러 국문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었고 또 대전 소원조에는 이전 복례가 그 관원을 고소하거나 풍관 이민이 그 관찰사나 수령을 고소하면 자기의 억울한 것은 모두 청리한다라고 하였는데 근래에 고소하는 자들은 모두 자기에게 관여되지 아니하는 일을 고하고 있다. 경외의 법관이 또 모두 청리하기를 허락하니 전지와 대전의 본의에 어긋남이 있다. 부민의 고소하는 것을 본래 아름다운 뜻이 아닌데다가 거짓 꿈에서 고소하여 죄에 빠뜨리기를 기함에 따라 풍속이 점점 야박해지니 사체가 온당치 못하다. 이 뒤로는 자기의 일을 억울한 일 외에는 모두 청리하지 마라. 백성의 풍속이 야박해지는 것을 돌이켜 풍후한 대로 돌아가게 하라 하였다. 부렴은 세금을 매겨 받아들이는 것이다. 요역은 나라에서 구실 대신 시키던 노동이다. 품가는 품계를 가진 벼슬아 제 통칭이다. 이민은 아전과 백성이다. 성종시록 109권 성종 10년 10월 25일 정리 다섯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사냥은 비록 놀이하는 일은 아니지만 또한 적에 임하는 때와는 같지 아니하다. 이제 여러 장수들이 열흘 동안 들판에서 지내면서 발섭한 수고가 지극한데 단지 작은 잘못으로서 도리어 추국을 가하였으니 마음의 미안함으로 모두 내버려 두고자 한다. 또 이제 크게 모여서 강화했을 때의 여러 장수에게 특별히 주악을 내려 그 노고를 위로하고자 하는데 어떠한가 하니 도승지, 김승경, 조화승지, 이경동 등이 대답하기를 성상의 하교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강무 때의 수간 여러 장수, 부장 이상에게 잔치를 내려주도록 하라 하였다. 발습은 산을 넘고 물을 건넙니다. 성종시록 109권 성종 10년 10월 26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상첨을 받고 이를 보았다. 우승지 김계창이 형조에서 삼복한 계본을 가지고 아뢰기를 전옥수의 죄수인 사비 근비가 본 남편을 죽이는데 참여한 죄는 유리 교영에 해당합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돌아보며 묻기를 근비가 지 아비를 못살하는데 참여하는 것은 죽어도 허물이 남는다. 그러나 차경남과 8일 동안 간통하고 박종손과 간통하였으니 차경남을 본 남편으로 논단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하니 우참찬 어세공이 아뢰기를 비록 참여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중죄를 가해야 할 것인데 하물며 모살에 참여한 것이겠습니까? 또 차경남은 박중손의 중매로 인하여 서로 통하였으니 간부라고 이를 수는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참여해 들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춘추필법으로 단정하여 교영에 처하는 것이 또한 마땅하다 하니 도승지 김승경이 아뢰기를 건비가 먼저 차경남과 통하였다가 박종손과 간통하였으니 마땅히 차경남을 본 남편으로 삼아야 하며 본 남편을 죽이는 데 참여하였으니 법으로 처치함이 마땅합니다 하였고 좌승지 이경동 좌부승지 최수는 아래기를 차경남을 본 남편으로 삼는 것은 진실로 지당한 논의가 아닙니다 하였고 김계창은 아래기를 비록 선우는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간부인데 어찌 먼저 통하였다고 해서 본 남편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이조참이 이육은 아래기를 차경남이 이리 씨는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애초에 검시할 때는 상처가 없었는데 두 번째 검시할 때는 부상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더운 날에 부패하기 쉬운 때에는 살피는 것이 자세하지 못하니 애매한데 가까울 듯합니다 하였는데 모두 말하기를 이 말은 더욱 잘못입니다. 금비의 죄는 강상에 관계되는 이름으로 죽여야 마땅합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렘바에 의하라 하였다. 예조 참판 이극돈이 아뢰기를 건배는 진실로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혹은 죽여야 한다고 하고 혹은 죽일 수 없다고 하여 중론이 일치하지 아니하니 급하게 법으로 처치하면 온당치 못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죽은 자는 다시 살릴 수 없는 어떻게 가볍게 거행할 수 있겠는가? 건비의 죄는 강상이 관계되므로 죽이지 아니할 수 없다 하였다. 이 극돈이 대답하기를 사형할 주인은 마땅히 조정에 널리 의논하고 무사람과 더불어 죽일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의정부 육조 대관과 의논하라 하였다. 장령성근이 아뢰기를 이경세에 따른 일찍이 남녀를 바꿔서 다른 사람에게 시집갔는데 남리의 한 집에서 본부에 고발하였습니다. 법으로는 마땅히 빼앗아 주어야 하겠지만 신은 생각한데 법은 비록 이와 같을지라도 부인은 한 번 같이 살면 종신토록 개가하지 못하는 것인데 이 여자는 시집간 지 이미 오래되었으며 만약 아이를 가졌는데 빼앗아 준다면 진실로 미편합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아이를 갖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는 것은 매우 의리에 합당하지 못하다. 그러나 율에 이 법이 있는데 때에 인하여 따라서 고치면 법이 이에 따라 허물어질 것이니 어찌하겠는가 하였다. 인하여 좌우에게 물으니 김승경이 아뢰기를 국가에서 법을 설정하여 제거한 부녀의 자손은 소용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제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면 이는 국가에서 제가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대저 혼인은 가장이 주장하는 것뿐이고 여자가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가장을 죄주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김승경이 말하기를 가장은 유리 장 80대에 해당합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 죄도 가볍다. 이 경세에 따른 빼앗아 주지 말고 이 뒤로는 가장의 죄를 중하게 처벌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백국원 성종 10년 10월 26일 무신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백국원 성종 10년 10월 26일 무신 세 번째 기사 전라도 관찰사 성준이 치게 하기를 도내 광양현 연변의 고을은 방어하는 일이 긴급한데 새로 제수한 현감 정중형은 본래 유생으로 변업 수령으로는 합당하지 아니하니 청컨대 개정하소서. 만일 개정할 수 없으면 운봉현감 박적손이 무죄가 있는데 새로 부임하였으니 청컨대 서로 바꾸소서 하였는데 병조에서 여기에 의가에 아뢰기를 광양현은 연변의 고을이 아니므로 고칠 수 없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백국원 성종 10년 10월 26일 무신 네 번째 기사 예저에 전지하기를 외 통사 등은 오랫동안 외말을 익혔으므로 능히 밝게 통하지 못하니 외말을 익혔으면서도 능히 밝게 통하지 못하니 매우 옳지 못하다. 전섭할 절목을 상의하여 아래라 하였다. 성조실록 백국원 성종 10년 10월 27일 기후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백국원 성종 10년 10월 27일 기후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백국원 성종 10년 10월 27일 기후 세 번째 기사 임금이 후원에 나아가 활 쏘는 것을 구경하였다. 겸사박 최승불 등
10사람과 내금이 엄귀손 등 10사람이 좌우로 나눠 활을 쏘았는데 최승불 등이 이기니 특별히 만든 활을 각각 1장씩 하사하였다. 선조실록 109권 성종 10년 10월 27일 기후 네 번째 기사. 의정부 보원군 육조의 당상관과 대관을 불러 정은의 상소를 의논하게 했는데 윤필상 홍은은 의논하기를 개최하는 것이었다 합니까 하였고, 정창선 한명의 심해 김국광은 의논하기를 대저 천도도 10년이면 변합니다. 정은이 비록 진실로 범한 바가 있을지라도 이제 이미 20년이나 되었는데 논박하는 것은 미편합니다. 하물며 여러 실록을 상고하여도 있지 아니하니 바꾸지 않는 것이었다 합니까 하였고, 윤사헌은 의논하기를 형조는 비록 대성의 이해는 아닐지라도 역시 사람이 과실을 탄핵하는 곳이니 개차하는 것이었다 합니까 하였고, 이승소는 의논하기를 신은 전에 경련했으니 다 깨달았습니다 하였고, 이극정 이길보 신부는 의논하기를 꿈꾼 것을 남과 더불어 말한 것은 또한 우연한 것으로 이는 허물이 아닙니다. 세조조의 대감과 대신은 모두 친히 보고 들은 자들인데 한 사람도 논박하지 아니하였으니 허물이 정언에게 있지 아니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상께서 재량하소사였고, 이 철견 유지 신정 이극돈 권윤 한천손 배맹훈은 의논하기를 대간이 논박한 바 역사스러운 꿈의 일은 비록 의심스러운 듯한 정상이 있다고 하지만 국가에서 사람을 쓰는 것은 마치 목수가 나무를 쓰는 것과 같은데 목수는 반드시 한 제목의 온전한 것만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하물며 정은은 이미 집이 참의를 지내면서 일찍이 논박받은 적이 없었는데 이에 10여 년 후에 논의를 발하였으니 어찌 작은 허물을 가지고 종신토록 패고시키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정은이 꿈 이야기를 옳은 일이 사실이면 종신토록 등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할 것이다. 그러나 사책을 상고하여도 증거가 없고 대신들에게 질문하여도 사실이 아닌데 어찌 드러나지 아니한 이로서 가볍게 버리겠는가? 또 전에 2번이나 바꾼 것은 바로 대간의 논박으로 이 벼슬을 그만두었을 뿐이고 쓸모가 없음을 지적하여 그랬던 것은 아니다. 그를 바꾸지 말라 하였다. 건비의 이를 의논하니 정창선은 의논하기를 건비가 간부 박종순과 함께 차경남을 살해한 증상이 매우 명백하니 진실로 죽여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차경남도 본 남편이 아닌데 본 남편을 죽인 율로 논단하는 것은 미안하니 간부가 서로 살해한 것으로 논단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하였고, 심해 윤사헌 김국광 홍응은 의논하기를 박종순이 차경남을 살해하는 일을 건비가 명백히 알았으니 마땅히 극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세하는 정상이 없고 차경남 박종순은 다만 선의 구분이 있을 뿐 본 남편으로 논할 수 없으니 사형을 감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하였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건비는 박중손의 중매로 차경남에게 시집가서 남편으로 삼았으니 본 남편임이 명백합니다. 또 박종손이 차경남을 죽이겠다는 말을 이미 일찍이 들어서 알고 있었으니 죽이는 일에 참여해 들은 것 또한 명백합니다. 차경남과 같이 자던 날 살해할 때에 그 정상을 보고도 오히려 구원해 말리지 못하였으니 그 사정으로 미루어 본다면 1000번 죽여도 오히려 가볍습니다. 이제 만약 애매한 것으로 논하여 목숨을 보존하게 된다면 무릇 다른 사람의 본 남편이 살해되고도 원한을 풀지 못하는 것이 많을 텐데 어찌 한 여자를 불쌍히 여겨 천하의 큰 법을 무너뜨리겠습니까? 율에 의하여 처단하는 것이었답니까? 하였고, 노사신 이극배는 의논하기를 건비가 차경남과 사귀어 시집갈 때에 양가 부모가 모두 알지 못하였고 이웃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또 차경남은 본처가 집에 있어 일찍이 건비와 더불어 하루도 동거하지 아니하였으니 본 남편으로 논할 수 없습니다. 박중손이 비록 중매하였다 하더라도 양가 부모가 명한 것이 아니고 다만 2사람의 말을 전하여 몰래 간동한 것뿐입니다. 차경남을 살해한 일을 박종손이 말을 내자 건비가 검하였고, 살해하던 날에는 해를 당할까 두려워 다른 곳에서 자려고 하였는데 박종손이 억지로 청하여 유숙시켜 살해하였으니 건비가 참여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합니다. 이미 본 남편이 아니고
또 죽이는데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본 남편을 죽인 일로 논단할 수 없습니다. 사형을 감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하였고, 권감 여자신은 의논하기를 차경남이 비록 본 남편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박종손과 선후를 논하면 차경남이 먼저이고 박종손은 뒤입니다. 금비에게 만일 본 남편이 있다면 차경남과 박종손은 모두 간부가 되므로 선후를 말할 수 없으나, 금비에게 이미 본 남편이 없으니 먼저 간통한 것을 본 남편으로 삼는 것이 마땅합니다. 금비가 비록 박종손이 차경남을 살해하려는 모계에 가세하지 아니하였고 특별히 먼저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날 밤 살해할 때에 미처서는 알면서도 오히려 금하여 막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세한 것과 다름이 없으니 정해진 형벌을 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만약 차경남이 본 남편이 아니고 금비가 가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죽음을 면하게 한다면 이처럼 엄란한 여자를 제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였고, 권유는 의논하기를 차경남을 본 남편으로 논하는 것은 미편합니다. 그러나 박종손이 살해하려는 모계를 금비가 명백히 알았으니 극형에 처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였고, 한천선 신도 이길보 배맹우는 의논하기를 금비는 본래 남편이 없는데 차경남이 중매로 인하여 장가들었으니 본 남편이라고 이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금비는 일찍이 박종손이 차경남을 죽이고 같이 살겠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그 뒤 살해하던 날 밤에 미리 변이 있을 것을 알고 차경남과 더불어 다른 곳에 옮겨서 자고자 했는데, 박종손이 만류하는 즈음에 억지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집에 써 잤습니다. 또 흉한 일을 행할 때 금비가 먼저 알았으니 오히려 구할 수 있었는데 앉아서 보고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죽인 뒤에도 삿갓등에 물건을 친히 가지고 가서 시체 위에 덮고 이튿날 몰래 칼 따위 물건을 씻어서 그 자취를 없앴으니 도와서 죽인 것과 보다 심합니다. 계본대로 시행하여 풍교를 바르게 하며 어떠하겠습니까 하였고, 박중손 어유소 이극정 이철견은 의논하기를 차경남은 비록 본처가 있다고 하더라도 금비가 사기어 시집갈 때에 박중손이 중매하였으니 간처가 아니므로 금비에게는 진시로 본 남편인데 박종손이 살해하려는 일을 알면서 고하지 아니하였으니 죄가 마땅히 사형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고, 김양경은 의논하기를 금비와 차경남은 혼인을 주장하는 이가 없으시 상종하였으니 본 남편이라고 이를 수 없고 또 죄가 의심스러운 것은 가볍게 하라 하였으니 간부가 서로 살해한 예에 의하여 금비에게 사형을 감하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고, 이육은 의논하기를 차경남의 죽은 일이 건비로 말미암았으니 춘추필법으로 단정한다면 비록 죽여도 가합니다. 그러나 대전의 율문에 의거하여 처단한다면 결코 죽일 이치가 없습니다. 비록 차경남이 중매가 있어 며칠 먼저 간통함으로써 본 남편이 된다고 할지라도 저들이 감히 드러나게 건비의 집에서 자지 못하고 몰래 중매한 집에서 잤으며 이른바 중매한 자도 건비에게만 말을 통하였고 감히 건비의 부모와 족속에게 드러내어 의논하지 못하였으니 그 본주인과 같이 사는 사람들도 모두 알지 못하였는데 어찌 본 남편으로 논하여 건비를 사형에 처하겠습니까? 옛말에 이르기를 죄가 의심스러운 것은 가볍게 하라 하였으니 신의 생각으로는 대전 율문의 본 일을 참작하여 간부가 서로 죽인 것으로 논정하는 것이 적당할 듯하며 더욱이 원옥이 또한 의심스럽지 아니합니다. 신이 조계에서 이미 깨달아였거니와 지금 이 옥사는 원래 본주인이 고한 바이니 다시 삼사에서 추국하게 하소서. 국론이 이미 정해져 다시 고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나 옥사가 무궁함은 고금을 통한 병통입니다. 여름철에는 시체의 살빛이 변하기 쉬우며 한번 간통한 일로 곧 남편을 살해한 것으로 논하면 신은 망령되지만 의심스럽다고 여깁니다. 반복해서 자세히 조사하여 살리기를 구하소서 하였다. 이극도는 의논하는 자가 이르기를 건비가 먼저 차경남과 간통하였는데 중매가 있었고 다음에 박정선과 간통하였는데 중매가 없었으니 마땅히 차경남을 본 남편으로 삼아야 한다는데, 신의 생각으로는 건비가 두 남편을 간통한 사이가 겨우 8일 간격이고 일정한 남편이 없이 음행을 한 것이 진실로 하루만이 아니니
또 한 남편이 아니고 반드시 다른 간부가 있을 것입니다. 또 대의적 비록 음양을 하는 여자일지라도 남자와 간통할 때는 반드시 말을 통하는 자가 있게 마련인데 어찌 이것을 가지고 본 남편이라고 결정하겠습니까? 더구나 중요한 박중소는 이미 용지 통간으로 논죄하여 유배되기에 이르렀는데 서로 간통한 자를 본 남편으로 논한다면 이는 한 가지 일에 두 가지 이유를 쓰는 것이니 실정과 법에 맞지 아니함이 심합니다. 또 남편 양반의 집안에서 부리는 계집종은 반드시 본주인이 허락이 있어야 시집가서 그 남편으로 하여금 출입하는데 방해로움이 없게 한 뒤에야 본 남편으로 논하는데 이제 그 주인 민효운에게 물으니 모른다고 하므로 본 남편으로 논할 수 없음이 명백합니다. 의논하는 자가 또 이르기를 일찍이 박종손의 해치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도 자격남에게 말하지 아니하였고 또 살해할 때를 당하여 힘써 구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삼사에서 추문할 때를 당하여 발설하지 아니하였으며 마땅히 극형에 처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신이 또한 생각하기를 미워서 죽이고 싶다는 말은 바로 시정에 간악한 무리가 욕설을 퍼부는데 보통 쓰는 말이므로 반드시 놀라거나 말을 믿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서로 관통한 지 며칠 사이에 갑자기 살해할 마음이 있었다는 것은 인적으로도 고지 듣지 아니하였을 것이니 그 용서할 만한 것이 하나입니다. 차경남과 더불어 같이 누워서 고나게 잠을 자다가 깨달았을 즈음에 미쳤으나 차경남 이미 죽어가서 수족만 움직였는데 창졸간에 놀라고 의욕하는 순간에 20살이 된 어리고 미혹된 계집이 어찌 미쳐 구하겠습니까? 더구나 너도 함께 죽인다는 말로서 공갈한 것이겠습니까? 그 용서할 만한 것이 둘입니다. 맞다. 이 사람이 삼사에서 주문할 즈음에 숨겨서 면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같은 마음인데 더구나 자기와 같이 누웠던 사람이 죽음을 당한 일을 가볍게 스스로 고하겠습니까? 이는 좋게 논할 것이 못됩니다. 신이 조계에서 이미 사형을 감하도록 청하였으니 성상께서 재량하소서 하고 윤계겸, 이숙희, 어세겸은 의논하기를 금비는 본주인이 있고 자격남은 본처가 있는데 다만 박중손의 꾀임으로 인하여 우연히 박중손의 집에 갔다가 그가 요구의 막음으로 인하여 드디어 자격남과 서로 간통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본주인으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였으니 이는 여러 사람에게 함께 알고서 예의에 의하여 혼인을 이루어 영구히 본남편으로 삼을 계책이 아닙니다. 그때 만약 본주인이 알고서 법관에게 고하였다면 법관은 마땅히 간통죄로 단정하였을 것이고 박중선은 용지 통관의 이유를 면치 못하였을 것인데 어찌 중매하였다고 이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박차경남은 간부임이 명백합니다. 금비가 박종손에게 붙잡혀 잠시 간통하였다가 두 번 다시 간통하여 서로 친밀하게 된 자치가 없으니 박종손과 무슨 정고가 있겠습니까? 또 박종손이 차경남을 죽이겠다는 말로 인하여 생각하기를 저희는 본처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해치려고 하겠는가 라고 여겼다 하니 그것은 박종선을 거절한 것이 명백합니다. 그리고 차경남을 데리고 그 집에 가서 자고자 한 것은 차경남을 보호한 것이 분명한데 마침내 구하지 못한 것은 같은 간부이므로 그 형편이 감히 서로 구할 수 없었으니 이는 미혹한 여자의 무지한 데서 오는 당연한 태도입니다. 하물며 차경남이 교사를 당하였을 때 놀라고 두려워하는 형적이 잘못 드러났으니 단지 박종손의 위협으로 인하여 마침내 구하지 못하였으니 이것도 무지하고 비겁하고 못난 소치입니다. 만약 자격남이 죽은 뒤에 주머니와 띠를 불에 태운 것을 가지고 공모한 것 같다고 한다면 이는 크게 옳지 아니합니다. 살아서 구하지 못하였으니 부득이하여 그 형적을 없애서 자신을 위한 계책을 도모한 것인데 이 또한 상정입니다. 대저죄가 의심스러운 것은 가볍게 하는 것인데 만약 건비가 공모한 정적이 명백하면 한 법리가 이미 판결하였을 것인데 이제 여러 의논을 널리 모으는 것은 그 일이 의심스럽고 실정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정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일이 의심스러우면 가볍게 하는 법에 따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 지식이 있는 자는 범한 바가 비록 작을지라도 법을 마땅히 갖추어서 책을 할 것이나 무지한 사람은 비록 범한 바가 있을지라도 실정을 간혹 용서할 만합니다. 신등은 생각하건대 건비는 실정이 애매하니 극형에 처하는 것은 마땅치 못하다고 여깁니다 하였다.
박안성 정석 김영정 유인호는 의논하기를 박종순이 차경남을 살해하던 날에 건비가 박종순의 말을 듣고 차경남에게 고하지 아니한 것은 비록 실정을 알았다 하겠으나 또 가세한 일은 없으며 사과가 그물로 시체를 덮는 일은 모두 협박에 따라 급하게 한 것이니 좋게 논할 것이 못됩니다. 건비가 처음 차경남과 간통하였을 때 부모가 알지 못했고 본주인이 알지 못했으며 이웃도 알지 못했으니 다만 박종순의 소개로 인연하여 간통한 것입니다. 유래 이르기를 혼인을 예로서 아니하는 것은 간통이다 하였으니 차경남이 본남편이 아닌 것은 명백합니다. 만약 차경남이 살아있을 때 본주인 민효운이 먼저 알고 잡아서 고하였으면 차경남도 간통죄를 마땅히 받았을 것인데 더구나 이제 박중수는 이미 용지 통간율에 비춰 주의를 정하였으니 더욱 간부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 사형은 중한 일이고 주관하는 형제에서 이미 의혹으로 계달하였는데 율에 정조가 없고 조정에 있는 대신의 의논도 일치하지 아니하면서 갑자기 극형에 처하는 것은 매우 온당치 못합니다. 서경에 이르기를 허물이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상법을 쓰지 않는 실수를 범하는 것이 낫다고 하였고 또 이르기를 죄가 의심스러운 것은 가볍게 하라 하였으며 대명률 모 살인조에 이르기를 무릇 살인은 계획하는 자는 차명에 차고 따라서 도운 자는 교형에 차하며 돕지 아니하는 자는 자기 일백대 유삼철에 차한다 하였고 대전 송록에 이르기를 간부가 서로 살해하였으면 그 계집이 비록 실정을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양이는 장 일백대 유삼천리에 차하며 영구히 경외에 잔패한 곳의 관비로 정속시키고 선인은 장 일백대의 도 3년인데 속바치게 한다 했으며 실정을 아는 자에게 논지하는 글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차경남은 간부로 논정하고 근비의 죄는 따라서 가세하지 아니한 자로 논정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하였고 신형, 성근, 홍흥, 복승정은 의논하기를 차경남이 건비를 간통하였을 적에 건비의 본주인과 부모가 모두 알지 못하였고 건비가 단지 박중순의 계책으로 서로 간통한 것뿐입니다. 율문에 혼인을 예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간통이다라고 하였으니 물란하게 서로 맞는 것이 명백한데 차경남을 가리켜서 건비의 본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할 듯합니다. 다만 건비는 박종손이 차경남을 죽이려는 계책을 이미 들었으면서도 차경남에게 말하지 아니하였고 또 해칠 점에 알면서도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건비의 죄는 마땅히 간부가 저희끼리 살해하였는데 그 계집은 죽일 뜻을 알고 있었다는 죄로 처할 것이나 율에 정조가 없으니 사람을 죽이기를 꾀하는 데 따랐으나 가세하지 아니한 율로 처결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했으며 윤민 이 세필은 의논하기를 건비는 이미 본 남편이 없으면서 중매를 통하여 차경남에게 시집갔고 또 그 집에서 자기를 도모하였으니 차경남에게 비록 본처가 있다고 하더라도 건비에게는 진실로 본 남편이 됩니다. 더구나 박종손이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듣고도 말하지 아니하였고 살해할 때 알면서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로써 단정하면 건비는 사죄로 논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좌우에게 모두 앞으로 나오도록 명하여 말하기를 나의 생각으로는 죄가 사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기는데 어떤가 하니 좌우에서 각각 의논한 바를 고집하고 강력히 논의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의심스러운 죄는 가볍게 하라는 것이 비록 제왕이 형벌을 상하는 법이라고 할지라도 참여해 들은 까닭으로 죄를 주는 것은 또한 춘추필법의 죄로 처단하는 법이다. 차경남이 중매를 통하여 서로 만났으니 간부로 논할 수 없다. 또 어찌 그 남편이 죽는 것을 참아보면서 구하지 아니할 수 있는가? 건비의 죄는 강상에 관계되는데 만약 사형을 가하면 일반 백성들 가운데 간부를 사랑하는 자가 모두 본 남편을 죽이고자 할 것이니 옳겠는가? 이런 풍습을 자라나게 할 수 없으니 본 남편을 죽이려고 꾀한 율로 처단하라 하였다. 처음에 통신부사 이계동이 와서 아뢰기를 대마도 좌마 대부가 신 등에게 이르기를 자세히 듣건대 귀국에서 늙은 예신아들은
우리 도를 대우하기를 후하게 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하는데 신진의 무리들은 우리나라는 숲처럼 많아 좋기 염려할 것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통호하느냐 한다고 하니 이 말이 참말입니까? 우리 도의 불량한 무리가 이 말을 믿고 의혹하는데 도주는 귀국의 전하께서 인성하신 임금이므로 이 말을 믿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처럼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면 귀국의 신진들이 말하는 것을 오히려 전하가 고지 들을 것이며 우리 도의 불량한 무리가 하는 짓은 도주도 금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이때 이를 임금이 좌우에게 묻기를 좌마대부의 말이 이와 같은데 이르렀으니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니 좌우에서 모두 말하기를 저들이 스스로 의심을 품고 헛된 말을 선동하니 무엇을 좋게 염려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모른 체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였는데 오직 영의정 정장손이 아뢰기를 저 사람이 동신사를 대하여 공공연히 이 말을 바라했는데 이제 마침 왔으니 마땅히 예조에서 음식을 대접할 때 말하기를 본도에서 우리나라에 대하여 지성으로 기순함으로 우리 전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만약 이 같은 일이 있으면 산포에 사는 사람이 어찌 알지 못하겠는가. 이는 중간에서 교란시키는 말이다 라고 하여 이같이 계유하는 것이었다 합니까? 임금이 석에 가축 기재하여 다 이르는 것이 옳지 아니하겠는가 하자 한 명예가 말하기를 석에 기재하여 밝히면 더욱 의심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모르는 것처럼 하고 대우하기를 처음과 같이 하면 저들은 반드시 앞서 의심이 풀릴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처럼 하는 것도 옳다. 그러나 음식을 대접할 때를 당하여 번거롭게 말하지 말고 언리하게 그 뜻을 깨우치는 것만 못하다 하였다. 패고는 일생 동안 벼슬을 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이다. 용지 통관은 용지 외인 통관을 말한다. 즉 자기 집에 외부 사람을 붙여두고 통관하게 하는 행위이다. 정조는 판결에서 조율할 때 그 죄에 적용시킬 법의 조문을 말한다. 석에는 외나 야인의 사신이 가지고 오던 신임장이다. 외 사신의 석에는 대마도주 종시가 발행하였으며 그 안에는 사신 일행의 수, 조선에 머무는 포구, 체류 일자 등을 명기하고 일본 국왕의 서신은 어소에서 발행한 것이었다. 성조실록 109권 성종 10년 10월 27일 기후 5번째 기사 사부의 쌀에기를 영안남도 절도사 이흠석이 마음대로 군관 임피를 해산진 첨절제사로 제수하기를 청한 주일은 유리장 100대의 고신을 모두 추털하여 충분하는 대당합니다 하였는데 명하여 고신만 거두게 하였다. 성조실록 109권 성종 10년 10월 27일 기후 6번째 기사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광주의 죄수인 양인 황독동 백장 백춘이 도망 중인 막동과 더불어 남의 집에 불을 지르고 강도한 죄는 유리 참부대시에 해당하고 막동은 쫓아잡아서 참하며 사단은 살고 있는 고을의 노비로 영구히 정속시키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109권 성종 10년 10월 28일 경술 첫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09권 성종 10년 10월 28일 경술 두번째 기사 사헌부대성 김양경 등과 사관은 사간 이세필 등이 아뢰기를 어제 정은의 벼슬을 바꾸지 말도록 명하셨는데 정은이 형조에 합당하지 못하면 앞의 상소에서 이미 다 말하였으므로 다시 논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음의 상소에 이르기를 상정소에 오래 있었고 6년 동안 호주에서 미워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으니 정은이 대간의 논박 때문에 벼슬에 나아가는 것이 미안함을 혐의하지 아니하고 상정소에 오래 있었고 호주에 6년 동안 있었던 것을 가지고 그 공을 자랑했으며 또 미워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였으므로 이는 반드시 대간이 원망을 품고 논박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간을 업신여기고 조정을 경멸하며 심하니 청컨대 공문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경등의 말이 옳음으로 따르겠다 하였다. 김양경 등이 벼슬을 바꾸기를 다시 청하니 전교하기를 추국한 뒤에 마땅히 처리하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109권 성종 10년 10월 28일 경술 세번째 기사 이조의 전지하기를
대전 고과조의 포편에서 하등에 있거나 사죄를 범하고 파직된 자는 2년을 지나야 서용한다는 것은 당하관을 위해 마련한 것인데 당상관도 아울러 연한을 계산하는 것은 대전의 본의가 아니다. 이 뒤로는 당상관으로서 파직된 자는 연한을 헤아리지 말고 품지하여 서용하라 하였다. 품지는 임금에게 상자의 분부를 받습니다. 성조실록 109권 성종 10년 10월 28일 경술 네 번째 기사 사강에 나아가다 시독관 김흔이 아뢰기를 신이 일본에 갈 때 보건대 선척 가운데 튼튼한 것이 되게 적으니 이는 국가에서 태평한 데에 길들여진 소치입니다. 만일 뜻밖의 변이 있으면 장차 어떻게 쓰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의구승지 변수에게 이르기를 이 말이 과연 옳으니 해서라 하여금 상의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09권 성종 10년 10월 28일 경술 다섯 번째 기사 박중선을 숭정대부 평양군으로 이등량을 가정대부 공조참판으로 신정을 가정대부 고천군으로 김순명을 가선대부 예의조 참판으로 이극돈을 가선대부 영안도 관찰사 겸 영흥부윤으로 김서형을 가선대부 영안도 절도사 겸 북청도호 부사로 삼았다. 성조실록 109권 성종 10년 10월 28일 경술 여섯 번째 기사 성절사 한치례가 요동에 이르러 보고 들은 사건을 올렸는데 그 대략에 이르기를 진무 왕황과 우진이 와서 말하기를 이제 동쪽으로 건주를 정벌하는 이로써 태감 왕직이 전 요동 총병관 한빈 무령후 주용 등과 더불어 이달 15일에 서울을 떠나 25일 사이에는 광릉령에 당도할 것이다 하고 도사 여신이 통사 장류화에게 말하기를 왕 태감이 의당 조선에 보낼 칙서를 가지고 올 것인데 오면 반드시 이곳 사람을 보낼 것이다 하였습니다. 또 왕황이 관에 왔기에 신이 묻기를 청병하는 일이냐 하니 대답하기를 자세히 알지 못한다 하였으므로 명하여 정성 의정부 병조에게 빨리 보이도록 하였다. 성조실록 109권 성종 10년 10월 28일 경술 일곱 번째 기사 평안도관찰사 현석규가 의주 목사 오상의 첩정에 의하여 아뢰기를 10월 25일 오후시에 김석산이 요동으로부터 돌아와서 말하기를 사신이 나온다고 하는데 만약 사신이 빨리 오면 원접사가 미처 내려오지 못할 것 같기 때문에 신이 의주에 가서 머무르면서 기다리겠습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109권 성종 10년 10월 29일 신의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09권 성종 10년 10월 29일 신의 두 번째 기사 여러 정승과 의정부 병조를 불러 중국 조정의 청병에 따라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를 의논하게 하였는데 정창순 한 명의 김국강 윤필상 홍은 이극정은 아뢰기를 따라야 옳습니다. 하고 윤사원 이급배 한계의 권감 어유소 어세공 여자신 이길보 신부는 아뢰기를 따를 수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선정정에 나아가 인견하고 말하기를 가하다고 하는 자는 무슨 까닭이며 불가하다고 하는 자는 무슨 까닭인가 하니 정창손이 아뢰기를 우리나라가 평시에 지성으로 대구를 섬겼는데 이 같은 때를 이르러 청병하는 한 가지 일을 따르지 아니함은 옳겠습니까? 중국 조정에서 우리 군사를 가지고 죄가 있는 자를 토벌하게 한 것은 이때만이 아니고 예전 탈탈의 남정 때에도 우리 군사가 선봉이 되어 먼저 올라가서 성을 함락시킨 일이 고려사에 있습니다. 하고 한 명은 말하기를 신도 따르지 아니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였다. 윤사헌은 아뢰기를 금년은 평안도가 농사를 실패하였으니 군사를 일으키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하고 이극배는 말하기를 대이로서 논하면 황제의 명을 어길 수 없으나 서북지방에 이런 눈이 내려 들에 풀이 없으니 말을 먹이기가 몹시 어렵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정해년에는 건주의 야인이 오로지 요동만 방비하고 우리의 협공을 생각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조금의 포로와 노획이 있었으나 이제는 반드시 군사를 나누어 방비할 것이므로 들어가 치기가 극히 어려울 것이며 들어가 친다고 하더라도 군사가 돌아오는 날에 야인들이 먼저 험한 곳에 운거하여 막으면 우리의 형세가 위태로울 것입니다. 비록 천자의 명령이 급하더라도 우리의 형편 또한 헤아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예전 세종조에서는 청병하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우리 군사가 들어가서 치기 과연 어렵다. 그러나 군사를 나누어 지키면 저들도 힘이 나누어질 것이다. 다만 무슨 말을 칭탁하여 회주할 것인가? 비록 농사를 실패하였다고 말하더라도 반드시 믿어주지 아니할 것이다. 하니 정창손이 아뢰기를 신등이 그 패단을 알지 못함이 아니나 형편이 부득이한 것입니다. 하고 한명에는 말하기를 군사를 일으키는 것은 나라의 큰 일이나 형편이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 하였다. 도승지 김승경은 아뢰기를 세종께서 따르지 아니하신 것은 우리 군사를 멀리 보내어 깊이 들어가는 일이 여기에 비할 바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거절하기가 매우 어려운인데 청하는 데 따르기로 정하고 그 군사의 수를 의논하라 하니 좌우에서 혹은 5, 6천 명으로 말하고 혹은 3, 4천 명으로 말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 상이 마땅히 가야 할 것이다. 그에게 군사의 수를 묻는 것이 어떠한가니 어유서가 아뢰기를 만약 중국 군사와 더불어 서로 모인다면 군사가 적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였다. 주하승지 이경동이 아뢰기를 정해년에도 중국 군사가 서로 모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일률적으로 논할 수는 없다. 정해년에는 그 군사의 수가 얼마였는가 하자 윤필상이 아뢰기를 그때 신이 주장이 되었는데 2만 명을 거느리고 갔습니다 하였다. 이 극배가 말하기를 군사의 수를 적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1만 명이 좋겠다. 모든 일을 상의하여 아뢰라 하였다. 정성들이 빈청에 나아가 의논에 아뢰기를 부정군사 1만 명 가운데 평안도에서 7천 명, 황해도에서 2천 명, 영안도에서 1,000명을 차출하는데 우찬성 어유소를 대장으로 삼고 선정관 심안인, 경력 신중고, 정랑 조석보, 좌랑 조지서, 조숙기를 종사관으로 삼을 것입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109권 성종 10년 10월 29일 신의 세 번째 기사 평안도관찰사 현석교역이 하사하기를 이제 상절사가 보고 들은 사건과 경의 계달로 인하여 사신이 나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확실히 알지 못하므로 원접사, 선의사 등을 지금은 우선 정지하고 있다. 그러니 경이 마땅히 의주에 머무르면서 기다리다가 사신이 갑자기 이르거든 임시변통의 말로 이르기를 우리나라에서 대인이 나오는 것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대하는 모든 일을 미처 준비하지 못하였으며 내가 변경의 순행 때문에 우연히 여기에 이르렀다고 이처럼 계유하고 지대하는 모든 일을 역시 준비하여다가 확실히 나오는 것을 알거든 빨리 아뢰라 하였다. 성조실록 109권 성종 10년 10월 29일 신의 네 번째 기사 현석구이에게 하사하기를 이제 듣건대 군자 미멸을 지난해 나누어 준 후에 흉년으로 인하여 거두어들인 수량이 적다고 하는데 그러한가? 미멸의 남아있는 수량과 안주 영변 성천에 남아있는 수량을 자세히 상고하여 아뢰라 하였다. 군자 미멸은 군용 미곡을 말한다. 성종실록 109권 성종 10년 10월 29일 신의 다섯 번째 기사 조화참찬 권감을 원접사로 한승군 이훈을 의주 선위사로 행호군 한은을 도사 선위사로 이조 참판 어세겸을 안주 선위사로 고천군 신정을 평양 선위사로 행첨지 중추부사 박근을 황주 선위사로 이팔을 계승부 선위사로 삼았다. 성종실록 109권 성종 10년 10월 29일 신의 여섯 번째 기사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형조 참의 정원의 사장 가운데 오랫동안 호조 참의가 되어 사람들과 더불어 원만하지 못하여 미워하는 자가 많으므로 이에 신이 사람들에게서 사실이 아닌 평판을 얻은 것이고 사실이 아닌 말을 또 대간이 믿고서 아랜 것입니다 하였는데 미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대간에서 전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묻도록 하라 하였는데 승정원에서 곧 불러 물으니 정은이 대답하기를 신이 만약 어떤 사람이 미워하고 어떤 사람이 대간에 통하였는지를 알면 마땅히 상소안에 가져 아뢰었을 것이고 어찌 하문하시기를 기다리겠습니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널리 일컬은 것입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109권 성종 10년 10월 29일 신의 일곱 번째 기사 승정원에 전지하기를
형조 참이 정은은 바야흐로 대간의 논박을 당하자 이를 결정지어 끝내는 것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를 오히려 스스로 진술하는데 말이 대간에 관계되었으니 그를 취국하여 아뢰라 하였는데 승정원에서 공초를 받아 아뢰자 조율하기를 명하였다. 승정원에서 불응이 사리 중으로 조율하여 아뢰었으므로 파직을 명하였다. 불응이 사리 중은 대명률의 형률편 불응 미조에 무릇 해서는 안 된 일을 하는 자는 태 40에 처한다. 율령의 조문은 없으나 사리에 해서는 안 될 일을 말함인데 사리가 무거운 것은 장 80에 처한다 하였다. 성경시록 109권 상종 10년 10월 29일 신의 8번째 기사 사헌부 대사원 김양경 등이 자자를 올리기를 신등은 거기 생각하는데 장수라는 자는 3군의 명령을 맡았고 국가의 원규와 전쟁의 성패는 나라의 안위에 달렸으니 그 임무가 지극히 중합니다. 이제 김서형을 영안남도 절대수로 삼았습니다. 김서형은 성품이 본래 강하고 급하여 처사가 작중하지 못하며 일찍의 충청도 절도사가 되어 많은 실수가 있어 파죽되었고 그 뒤에 충주 목사로 제수되자 조정의 의논이 백성을 다스리는 데 합당하지 못하다고 하여 갈았습니다. 김서영은 비록 활쏘고 말타는 능함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단지 필부의 용맹일 뿐입니다. 어찌 삼군을 통솔하여 한 번의 호령으로서 저 적을 겁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신등은 생각한데 북쪽 관문이 요해지는 진실로 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다고 여깁니다. 더구나 북청 부사를 겸하였으니 군사를 거느리고 백성을 다스리는 일이 모두 한 사람에게 달려 있는데 어찌 거기에 맞지 않는 사람에게 위임하여 군사와 백성을 동요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다시 지략이 있고 용납하는 아량이 있어 무사람을 거느리고 적을 겁내게 할 자를 골라 북쪽 변경에 중요한 땅을 진압하게 하소서 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109권 성종 10년 10월 30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109권 성종 10년 10월 30일 임자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상 김양경이 아뢰기를 신등이 어제 김서형이 절도세에 합당하지 못함을 논하였으나 윤호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김서형은 전에 충청도 병사가 되어 화력으로 인하여 큰절을 연소시켜 파면당하였고 이뿐만 아니라 통솔하는 방법이 어긋나서 사졸이 복종하지 아니하여 그 도의 수령으로 비평하는 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장령 홍흥 때의 이때 평택 군수로 있었고 지평 복승정이 이때 홍주의 사제에 있었는데 김서영 이를 익히 듣고 모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보다 먼저 임천 군수 김진은 홍사가 아닌 이로서 김서영에게 욕을 당하고 벼슬을 버리고서 집에 돌아갔었습니다. 장수가 되는 돈은 한갓 활쏘기에 능한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김서영은 화전제로 인하여 파면되었다가 복주된 지 이미 오래되었으니 이제 반드시 마음을 고치고 깨달았을 것인데 어찌 몇 가지 일을 가지고 끝까지 그 사람을 버리겠는가? 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 같이 있지 아니하면 마음을 어찌 알겠는가? 이제 이것으로서 절도사를 삼을 수 없다면 이는 패고하는 것이다. 하고 인하여 좌우에게 묻기를 어떤가 하니 영사 윤사은이 대답하기를 김서영은 강마할 때 모든 행사를 모두 허술하게 하지 않았고 또 활쏘기와 말타기에 능합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는 신이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장수를 고르는 도는 한갓 위무뿐만 아니라 마당의 짐으로서 우선을 삼아야 한다. 예전에 선비는 사졸이 많지 아니하였으나 오로지 짐으로서 승리하였으니 대사원의 말이 과연 옳다. 그러나 중국에서 이제 바야흐로 청병한다면 김서영이 가는 것이 마땅하다. 몸에 갑옷과 투구를 두르고 행진에 출입하는 데는 무신이 아니면 누가 하겠는가? 하니 동지사 이승소가 아뢰기를 대저 본래 함께 있은 뒤에야 사람이 어질고 어질지 못함을 알 수 있는 것인데 신은 김서영의 사람됨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장수를 쓰는 방법은 재주 있는 사람을 쓸 수도 있고 탐하는 사람을 쓸 수도 있으며 나약한 사람을 쓸 수도 있습니다. 하였다. 김양경이 여러 번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화력은 불을 놓아 사냥합니다. 성종실록 109권 성종 10년 10월 30일 임자 세 번째 기사
강무대의 수가 한 여러 장수와 경영관을 예조해서 사연하였는데 승지들에게 명하여 이 운으로 나누어 각각 선운을 가지고 와서 참석하게 하였다. 성조실록 109권 성종 10년 10월 30일 임자 네 번째 기사 평안도 절도사 김교에게 하서하기를 이제 가는 화자 친상의 자문 뇌진관 안인의의 호송군으로 장정 3, 4명을 골라 보내도록 하라. 대저 사신이 나오는 것을 탐문하고자 하여 화자 친상을 칭탁하고 요동에 가게 하는 것이다 하였다. 그렇구나. 성조실록 109권 성종 10년 10월 30일 임자 다섯 번째 기사 영안도 경찰관 조위가 지게하기를 삼봉도에 들어가기를 자원하는 사람을 여러 고을에 사목을 선포하고 널리 유시하여 모집하였던 바 길성에 6명, 명천에 4명, 경성에 14명, 부령에 8명, 합계 32명이요. 마상상은 역시 여러 고을에서 선체가 큰 것을 골라 추하였습니다. 또 이보다 먼저 도망해 간 엄영산의 족치는 이에 아직 듣고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회령부로 옮겨서 끝까지 찾아보겠으며 엄영산과 같은 때 도망해 간 김귀실의 형으로 회령에 사는 양인 김장명과 이봉생의 족친으로 부령에 사는 갑사 이중선의 이명은 장차 들여보내려고 모두 장비를 준비하게 하였습니다. 이보다 먼저 도망해 가다가 붙잡혀서 갇힌 사람이 모두 들어갔다가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유육생과 이진은 본래 배에 익숙하기 때문에 역시 장비를 준비하게 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원한 사람 가운데 김한경은 3번이나 갔다가 돌아와서 익숙하게 안다고 스스로 일컬고 경성에 사는 혹은 최흥가 사직 김자주도 말하기를 이 극균이 관찰사로 있을 때 살펴보는 일로 2번 들어갔다가 멀리서 바라보고 돌아왔다고 하는데 김자주는 그를 알 뿐만 아니라 풍취와 언어가 취할만 하기 때문에 이제 우두머리로 삼아서 들여보내려고 합니다. 장차 이달 27일에 부령 남면의 청암 바닷가에서 배를 출발시키려고 하는데 그 들여보내는 수는 자원한 사람 가운데서 골라 보내며 마상선도 절도사와 같이 의논하여 수를 헤아려 들여보내겠습니다 하였다. 마상선은 노를 적게 된 작은 배다. 성조실록 110권 성종 10년 윤 10월 1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조화를 봤다. 성조실록 110권 성종 10년 윤 10월 1일 개축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집이 윤민이 아뢰기를 김서형을 절도사에 제수하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110권 성종 10년 윤 10월 1일 개축 세 번째 기사 황해도 관찰사 이맹현에게 교서하기를 내리기를 지금 중국에서 온 사신을 접대하는 여러 가지 일은 한결같이 전례에 의거하되 산대 나래는 제외하고 다만 관문에 결치하도록 하라 하였다. 산대 나래는 나라의 큰 경사나 유명일에 잡기의 침범을 물리치기 위하여 궁중이나 행행하든 앞길에 행하든 가면놀이이다. 결체는 임금의 행차나 중국의 직사를 맞이할 때 환영하기 위하여 색실, 색종이, 색흥급 등을 누각, 다리, 동네, 의기, 골목, 어기, 문에 네그러, 오색으로 아름답게 장식하는 일이다. 성조실록 110권 성종 10년 윤 10월 1일 개축 네 번째 기사 평안도 관찰사 현석규에게 교서를 내리기를 지금 지휘 고층이 칙스를 가지고 오는데 원접사가 도착하기 전에 경이 의지로 급히 가서 전일 유시한 바에 의하여 설명해서 영접하고 사신 두목의 수효와 강을 건너는 일시를 치게 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10권 성종 10년 윤 10월 1일 개축 다섯 번째 기사 광명부원군 이극배를 관반으로 삼고 조하승지 이경동을 계승부 별선위사로 삼고 우승지 김계창을 가산 별선위사로 삼았다. 성종실록 110권 성종 10년 윤 10월 1일 개축 여섯 번째 기사 경기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의 관찰사에게 교서를 내리기를 전주에 거주하는 김경과 흥량에 거주하는 유호지와 여산에 부처한 이영군과 영광에 부처한 송호와
흥양에 부처한 황생과 연산에 거주하는 양인백과 천안에 부처된 박숙선과 청주에 거주하는 권자선과 보은에 거주하는 김주양과 진위에 부처된 홍일호와 광주에 거주하는 이소와 진주에 거주하는 하숙부와 영산에 거주하는 신주는 군장과 마피를 정제시켜 빨리 영마를 주어 서울로 올려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10권 성종 10년 윤 10월 1일 개축 7번째 개사 영안남도 절도사 김서영에게 유시하기를 평안도의 변방에 성식이 있으니 경이 도내의 정병 1,000명을 거느리고 와서 방비하고 군무를 자활하는 군관으로 하여금 본도에 남아 삼가 방비하게 하여 실수가 없도록 하라 하였다.